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제가 산후 다이어트로 70kg에서 56kg이 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 필수 교과서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어보시기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 10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작가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유튜브 다니TV 다니쌤의 다이어트 영상에서 처음 접하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완전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었습니다. 늘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평생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그 핵심은 식사의 70% 이상을 과일과 야채로 채우고 그 외에 30%는 다른 음식들을 여분으로 섭취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정신 건강을 비롯하여 이러한 식이섬유의 섭취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가공육, 육류, 유제품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등 저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주었어요. 물론 이 책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의 건강한 식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데에도 교과서 같은 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 과일, 야채 섭취 70%, 그 외 30%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특히 공복 과일, 식사 시 야채를 먼저 먹기 등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특히 아침에 사과나 오렌지 같은 수분 함량이 많고 신선한 과일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약이고 식후에 먹는 과일은 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지방 분해, 식욕 억제 등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밥이나 나트륨 높은 반찬들 대신 신선한 야채 섭취를 많이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외식 메뉴를 정할 때에도 가능하면 야채류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곳을 정하고는 해요. 예를 들어 샤브샤브 같은 곳입니다. 직장에서는 가능하면 야채 과일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식당밥이나 외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채소 반찬 위주로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당연히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내에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합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아침 일찍 또는 오전에 먹기. 그래도 가끔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따로 치팅데이 등은 정해두지 않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급적 아침 일찍 일어나 먹거나 오전 안에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게 땡길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어차피 저녁을 안 먹으니 오후에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살찌는 음식 또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은 아침에 일찍 먹고 먹는 것에 대한 행복을 채웠습니다. 네 번째, 저녁을 먹지 않기. 그리고 12시부터는 금식한다고 생각하자. 입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는 저녁을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날 또는 점심을 거른 날, 회식이나 모임이 있는 날은 먹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녁을 먹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오후 12시부터는 물 외에 금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녁 안 먹어야지 생각하고 오후 3, 4시에 간식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오히려 더 식욕을 촉진해서 저녁을 참기 힘든 악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오후부터 금식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은 과장된 결심을 하게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완벽하게 지키진 못해도 어느 정도 더 저녁을 안 먹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와 미라클 모닝 병행하기입니다. 제 다이어트의 1등 공신은 무엇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는데요.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 깨어있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반면 9시쯤 잠들게 되면 배고픔의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꿈나라로 떠나서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녁을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곧 잘 건데 뭐하러 먹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어요. 꼭 9시 정도가 아니어도 가급적이면 일찍 잠드는 것과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공복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20대 때부터 헬스, PT, 홈트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았었는데요. 사실 그 어떤 운동도 오래 지속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유일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복에 러닝 딱 30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좀 남아있으면 집에 오는 길에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운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꾸준히 하기에도 적합하더라고요. 딱 30분만 하니까 운동하러 갈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좀 더 잘 가게 되고 오는 길에 계단 오르기로 하체 근력 운동을 대신하니 근력 걱정도 안 하게 되고요. 단 중요한 원칙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난 1년간 산후 다이어트로 약 15kg 정도 감량한 다이어트 방법이었습니다. 출산 후에 70kg이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56kg까지 감량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을 갖게 되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도 모든 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